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밥 먹을 것도 정했고 끝나고. 아유, 자, 네, 이제 삼겹살을 기다리면서 보자고요. 자, 그냥 아이고 우리 제가 그게 제일 기대돼. 연애설 제일 바람일, 집비 제일 바람일, 신형 제일 바람일 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똑같은 문법을 쓴다라고 해서 똑같은 문법으로 넘어가면 안 돼. 왜냐면 말하고 있는 명사가 다르잖아. 그럼 이제 이 제일 바람일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다뤄볼 필요는 있다인 거예요. 일단 문법은 똑같아. 근데 문제는 이게 뭘까요? 뭐 당연히 제일 바람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우리 여기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그 실상반야서부터 이렇게 그 오반야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몇 쪽 정도? 뭐 17쪽? 실상반야, 경계반야, 문자반야, 방편반야, 번속반야 다섯 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1바람일에 대한 이야기가 실상바람일. 이거 실상반야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원래 보통 육바람일 얘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다루는 게 뭐죠? 도시? 지게 인역 정진 선정 반야. 근데 그럼 반야가 맨 마지막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제일 바람이 1이지? 1은 도시 아니야? 라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대철대오에서 성불하는 것으로 바로 반야실상입니다. 반야실상은 본래 머물지 않고 상에 집착하지 않고 무엇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일바라밀이 바로 반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반야 속에 실상 반야, 우리가 그 오반야라고 얘기했었던 개념들 중에 가장 앞쪽에 있었던 게 실상 반야였는데 그 중에 도의 본체가 드러난 것, 모식에서 명심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인욕을 다루기 전에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볼게요. 14품의 이 부분을 보면 자, 좀 가리왕 파트까지 가면 진짜 재밌을 텐데. 근데 이게 저는 그 제1이라는 것도 순서상 1이라는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여서 1이라는 건지 아니면 반야가 사실 6바람 1 중에는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뒤에서부터 제1이라고 읽는 건지 뭐 등등의 그게 궁금했어요. 왜 1이라고 하지? 그 임용고시에서는 왜 이렇게 다루고 하나요? 그것까지는 안 돼요. 저희는 윤리 과목을 쓰는 거지 불교 시험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하. 근데 그걸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와, 불교 파트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술 먹고, 저 TMI로 술 먹고 필기를 잃어버린 바람에 그 덕분에 불교를 2번, 3번 봤어요. 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부처님의 뜻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그래서 그나마 이해를 해보려 해서 했지만 근데 이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왜냐면은 이 제1바람일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냐면은 6바람일의 첫 번째는 보시바람일이 와요. 그니까. 그런데 그 6바람일을 전체를 다 마지막에 묶어가지고 반야바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크기 때문,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 그래서 이 제1바람일을 다룰 때 보통은 하나는 지혜바람일로서,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로서 이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반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니야, 이거는 보시바람일, 대승의 이야기를 따른다면은 혹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 흐름대로라면은 당연히 보시가 먼저 아니냐. 그니까. 아, 그렇죠. 바로 그것이 저희. 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원불교 신문 같은 것들도 막 이런 칼럼들 있잖아요. 근데 뭐 법보 신문에서는 또 어디서는 보시바라밀이 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딱 이성정멸분을 다룬 게 있어요, 안 그래도. 근데 아하. 여기에서 사실 지금 이 14품에 나오는 게 제1바라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뒤에 인욕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시라고 충분히 해석해도 자연스럽지 않나요? 왜냐면 이 앞에 품들에서 보시 얘기를 더 많이 했고 그리고 그쵸. 그래서 저는 뭔가 보시로 읽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도 약간 잘 모르겠는 부분이었어요. 그 뒤에 보시가 또 나오잖아요. 14품에서. 근데 왜 여기서는 이거를 아니면 제일 바람일은 반야다라는 게 약간 공식적으로 어디 정해진 게 뭐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이제 또 성쌤을 또 뵈러 가야 되는데 그때 물어보려고 준비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일 바람일이 괜찮다.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순서상으로 첫 번째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게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무언가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제일 바람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제일 바람일이 뭔지를 안 밝혀줘요. 그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맞아. 아니면 이때는 뭐 당연히 이게 이거다라고 알고 있었을까? 우선순위인 건가? 그래서 그러니까 순서상이 아니고 중요도 순위라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만약에 오늘 오면은 육바라밀이 어쨌든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하면은 이 순서대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지점을 이 남여동에서 사는 밀교 쪽이 되고 대승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밀교는 좀 대승으로부터 약간 달라져 있으니까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일 바람일은 아무래도 반야바람일에 가까운 해석 같고 그런데 한국 불교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쪽에서는 제일 바람일을 보시바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조금 더 괜찮은 해석일까? 혹은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신분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거에 대해 좀 궁금함이 있어서 조금은 달아보면 좋겠다. 그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니까. 플러스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 여기 책에 있는 육바라밀의 다른 말들에 대한 설명도 되게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설명보다 되게 뭔가 깊다고 생각했어요. 좀 다르게. 제1바람일 해체 뭘까? 여기서는 시바람일과 야 무엇인가? 된 얘기. 그리고 전 뭔가 아까 순서상 얘기를 또 하면 여기 책에 326쪽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시란 바로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시가 우리가 뭔가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베푼다는 말은 또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326쪽에 두 번째 문단이 나오는데 저는 뭔가 버리는 것이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보시로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육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바로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그것입니다. 이것도 이것은- 순서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그 일반적으로 맞아요. 나와 있는 순서란 말이죠. 맞아요. 이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할 때 내놓는 것, 내버려 두는 것, 그냥 이거를 그냥 놔버리는 것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있는 거죠. 뭔가 인연을 내버려 두는 것, 내보시. 사실 약간 외보시는 무언가를 주는 것인 거겠지만 내보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일단 나중에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느꼈었냐면 그냥 이걸 다 바람일 중에 가장 최고의 바람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최고의 바람일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최고의 바람일이라고 말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바람일의 우선순위를 안 두는 방식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애초에 그냥 왜냐면 무엇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 사실상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1바람일, 그러니까 바람일의 가장 우선적인 것들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굳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까? 그렇다면 제1바람일은 보시바람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을까? 했었던 거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보면 어차피 시명 제일바람일이니까 그게 무엇이든 크게 상관이 없긴 할 것 같아. 그렇죠. 그냥 이러면서 궁금했던. 그래서 심양 인욕바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인욕인 거죠. 저기는 어디 있냐 쭉. 인욕은 제일 행하기가 어렵다. 맞아.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청정하여 계율도 잘 지키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공격을 받으면 울화가 팔장이나 치밀어 올라서 청정하든 청정하지 않든 온갖 병폐가 다 쏟아. 인욕은 육도의 중심이다. 제일 어렵고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해서 대승의 보살은 반드시 무생법인에 들어야만 보살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생이란 본래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은 것으로 신심이 청정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억지로 눌러서 그런 것도 아니요. 아무런 생각이나 지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멋이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래요. 근데 이게 되나요? 저는 근데 사실 이 인욕 여기 파트 읽으면서 진짜 깨달은 거 얻었거든요. 어떤 깨달음 얻었냐면 뒤쪽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335쪽에 그 보시면은 인욕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래서 채속에 뛰어들어 맨 밑에 네 번째 줄에 있어요. 335쪽에 채속에 뛰어들어 다른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고 다른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한다. 이 얘기를 딱 듣고 저는 제가 인욕을 사실 설명할 때 얘들아 욕됨을 참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은 모욕이나 이런 거를 참는 거구나 이렇게 이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근데 딱 앞부분에서 인욕이 모욕이 아니다. 그쵸.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뭔가 인육이란 말을 들으면 참을인이니까 우리 되게 수동적으로 느끼잖아요. 뭔가 나한테 다가오는 감정을 내가 그냥 좀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오히려 되게 적극적인 의미인 거예요. 인육이. 그러니까 수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 맞아. 인용바람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면 여기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마음이 청정하게 계율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을 때 이야기라. 저 어떤 느낌이냐면요. 가끔 코칭을 하고 있으면 클라이언트들이 되게 기분이 좋은 날들이 있어요. 잘 풀리겠구나. 뭐 이 정도면 뭐 다음 주에 만나잖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심지어 코칭할 때 예를 들면 막 무슨 시험을 꾸준히 봐야 되는 코칭을 할 때도 있어요. 예비 시험을 자주 보게 해요. 일주일 대부분. 근데 딱 만났는데 3번 봤는데 3번 다 합격권에 있는 성적인 거야. 이게 뭐냐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애가 얼굴이 썩어 있어. 왜냐 물어보잖아. 지난주에 3번이 너무너무 점수가 좋아서 이번 주에 시험을 칠 수가 너무 무서운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별 개 같은 일이 다 일어나. 이 마음이 청정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다음에 너무 좋았던 게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가 되고 너무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이번 주도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상황이 나쁜 건 아니야.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마음이 청정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해서 계획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실제로 내가 좋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기도 하거니와 가끔은 나쁜 상황이 일어나서 되게 잘 해석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내 마음을 개같이 먹기 시작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 한 번 일어났으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려나? 이러고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이 일어났으니까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나려나? 이러고 있어요. 그냥 무슨 해석을 갖고 와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맞아. 그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진짜 깝깝하다. 또 오늘 또 어떻게 달래줘야 될까? 오늘은 어떤 새로운 해석을 찾아봐야 될까? 같이 이야기를 막 해. 근데 사실 저는 그 인욕이라는 게 아주 작게는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되게 많은 어떤 끌어당김들을 되게 부정적인 사고로 하는 끌어당김들을 이겨내는 거 역시 어떤 인욕이라고 보기는 해요. 그쵸. 되게 되게 끌려가 사람들은 그쪽으로. 정신 못 차리면은 한 주 동안 지난주에 되게 멀쩡해. 그때 딱 가고 나서 그날 그 주 시점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다음 주에 보면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한 건 없지. 본인이 못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못 이겨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무언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어떤 인욕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받는 모욕도 모욕이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도 역시 똑같이 나한테 일어나. 맞아. 예를 들면은 오늘 잠깐 만나기 전에 오기 전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너무 이 지루해서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오늘 형님한테.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1초 만에 했었던 생각은 부럽다였었어. 왜냐면 나는 난 돈을 재밌게 벌고 있거든. 돈을 재밌게 번다는 거는 날아가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야. 이게 돈 버는 게 재밌다니. 돈 버는 게 재밌는 게 아니야. 돈을 버는 과정이 재밌는 거야.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재밌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내가 재밌다. 딱 얘기 듣자마자 희님한테 해주고 싶었던 건 한번 재밌게 벌어보실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못 버는 날에 마이너스 300점 찍어보고 그러니까. 잘 버는 날에 마이너스 너무 재밌어. 300점 찍어보면 가슴이 뛰어. 매번 가슴이 뛰어. 나는 그래서 아주 가끔씩 요새도 가끔씩 계속 다음 학기에 이제 조교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조교를 안 하고 아침 카페 같은 걸 해보고 싶은 거야. 원래도 카페를 되게 자주 했었으니까. 옛날에 새벽 카페 같은 거 하면요. 저희 강남에 차병원 사거리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일찍 여는 카페들 있잖아요. 완전 알지. 근데 6시 출근하면 5시 반에 딱 출근하고 오픈하고 이렇게 해갖고 한 10시, 11시에 퇴근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꿀이야. 맞아. 왜냐면 생각을 안 해도 돼. 저도 주말 아침 오픈했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딱 환기시키는 그 대문 이렇게 쫙 열고 내가 먼저 출근해가지고 10시에.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는 일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어쩐지. 아니 학교는 사실 통제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도 안 돼. 그쵸. 사람들의 일은 통제가 안 되는. 그리고 코칭도 똑같은 일 같지만 맞아. 사실 하나도 안 돼. 어제도 도쇼 하나 났어.
돈을 재밌게 벌기. 아, 그러니까 돈을 재밌게 벌어. 재밌게 벌기. 심지어 다음 주부터 갑자기 독서노트를 사주셔. 이야. 왜? 시험 기간이야. 에이? 사주나 쉬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겹쳐서 또 이제 또 내 돈 또 재밌게 벌어지는구나. 또. 그래서 맞아. 또 그럼 남는 시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약간 불안정 속의 안정이 저는 굉장히 좋아서 저 되게 불안정하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재밌게 살고 막 금토일에 약속 막 6개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일은 안정적인 출근과 이게 있으니까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좋아. 재밌어져. 왜냐면 애들이 졸업을 하니까. 특히 고3이 사라지면. 맞아. 생각보다 변동이 많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고3 3명쯤 받잖아요. 그러면 시작부터 다음 연도 얘네 다 보내고 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그러니까 공시생 받으면 공시생 한 2명쯤 있으면 이거 올해 보내면 약간 보내면 다음 연도에 없어. 안 보내면 못 보내면 다음 연도에 있어. 이상한 거.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그 환자를 다루는 의사의 마음으로 계속 보고 아파도 싶지만 왔으면 좋겠는데. 보고 싶지 않아. 그렇지. 그리고 보고 싶지 않아. 나도 나름대로 입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또 나는 그 덕분에 늦게 일어나도 돼요. 그 덕분에 제 ADHD적 어떤 시간 약속을 좀 애매하게 지키는 그런 습관들이 좀 어떻게든 꾸역꾸역 흘러가요. 그리고 그 덕분에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도 하고, 그 덕분에 이 도파민 맞아. 중독적 인간이 나한테 도파민 채우면서 살아. 맞아. 야, 어떡하지? 이번 달 큰일 났는데? 그러고 살면은 약간 운명이 귀신같이 죽진 않게 해주더라고. 맞아. 보존 법칙이야. 그래갖고 총량 보존의 법칙. 사실 나는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신기하긴 한데 가끔은 이거를 만약에 저는 제가 되게 우울했었을 때 기억을 해요. 제가 되게 우울했었을 때는 이 일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래서 게임 회사로 도망갔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원화가 채굴되는 이 순간들이 너무 좋아서. 근데 물론 거기 갔었다가 이게 나랑 안 맞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도망치기보다는 나는 이걸 더 좋아하는구나 도망쳤었어요. 맞아. 나도 그런 일 많이 하네. 전학 가고 싶어 하는 애들한테. 음. 여기가 안 맞아서 가면 거기도 당연히 안 맞을 수 있다. 어디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지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면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그 게임에 대한 어떤 TRPG적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저 요새 논문 쓰는 것들 중에 가상 현실 혹은 여기가 시뮬레이션 우주 이런 개념들을 조금씩 다루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의견들을 고민해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게임이면 그러니까 죽으면 로그아웃 해갖고 위쪽에서 깨어날 수 있으면 죽을까? 어때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저 안 죽지 않아요. 사실 안 죽는 게 정답이라고 했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도망치면 결국 위쪽에서도 똑같이 도망칠 이야기들을 찾아낼 테니까. 그래서 이전에 회사에서 나올 때도 혹은 어떤 뭔가를 그만둘 때도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도망쳤었거든요. 왜냐면 일단 저는 학교를 15년을 다녔잖아요. 학교를 도망친 거야 끊임없이. 당신은 이걸 도망쳤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는 꾸준히 수업에 나가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했었어.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평가받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전 그래서 2.7로 졸업했는데. 같은 학점을 졸업했어요. 아니 봐봐. 같은 학점을 졸업했는데 내가 15년이 걸렸어요. 당연히 내가 더 개판인 거지. 여기 몇 년 걸렸어요? 6년? 5년? 그러니까 이게 2배 반이 걸렸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 대학원에 갔다. 근데 그 시점에 계속 도망치는 과정에서 저 이제 회사를 게임에서 2번 도망쳐갖고 좀 더 큰 곳으로 갔었잖아. 그러니까 운이 좋게 큰 곳으로 간 거야. 2번 도망쳤는데 다운그레이드도 있어요. 업그레이드도 있고 다운그레이드도 있어. 사람이. 근데 진짜 운 좋게 더 큰 곳으로 간 건데 저는 처음에 거길 들어갔을 때조차도 또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여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여기 사람 마음에 안 들고. 근데 막 고민하다가 이게 이상하다 싶었던 게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거기보다 여기가 낫거든. 예전보다 여기가 낫고 예전보다 여기가 낫고 뭐가 낫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한번 그만둘 수 있는 걸 확인하니까 빡치니까 이제 나중에 팀장님이랑 싸우고 막 그만두고 막 그랬던 경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되게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각이 나오는 것부터 이거 이렇게 가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곳으로부터만 도망가겠구나 싶은데 나중엔 도망가다가 내가 어디에 있든 여기를 싫어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마음을 이겨내는 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이겨내고 나니까 그래도 좀 많이 편해져서 꾸역꾸역 다녔는데 그 꾸역꾸역 다니는 과정에서 되게 즐거웠었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힘든 것들은 당연히 있었지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신내림이 와갖고 이제 대학원에 올 뿐이지. 그래서 대학원에 올 때는 내가 이걸 정말로 좋아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얘가 여기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건가 이전에. 뭐 그렇게 있었다. 인용바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참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나에게 주는 모욕만이 아니라 내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냥 끊임없이 이걸 다르게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다루는 것들로부터도 나는 이것들을 이겨내는 것까지도 포함하는데 나를 내버리는 것, 타인을 돕는 것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것 같다? 그런 거 있었죠. 사실 이 부분까지 하면 딱 끝날 것 같은데 오늘은 왜냐면 다 다루기엔 좀 너무 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다루는 게 5, 6, 7, 8, 9까지 있어요. 맞아. 그래서 길어가지고. 6, 7, 8, 9는 다음 시간에 하고 한 가리왕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자, 왜냐면 딱 가리왕에 대한 얘기 끝난 다음에 남해근 선생님이 그 개성 같은 걸 맞아. 남겨놨어요. 저 처음에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 그치. 왜냐면 이 가리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인욕선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 직전까지 해서 가리왕을 이야기를 끝내봅시다. 자, 하이고 수볼이 여하석 위 가리왕 내가 이전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가득가리 찢길 때 나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십세상이 없었다. 할절 신체 이게 약간 좀 되게 신화적인 이야기였었단 말이죠. 맞아. 너무 약간 너무 잔인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이야기를 잘 몰라요. 이게 실제로 하다못해 이게 전생이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전생인 거야? 아니면 이번 생인 거야? 이번 생이면 약간 초월적인 신화인 거고 그쵸. 전생이면은 뭐 초월적인 신화인데 그래도 일단 처음부터 이번 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전생에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근데 너무 불교에 관련돼서도 약간 좀 되게 특이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리왕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전생 이야기였구나. 다행이네. 나는 현생이라고 읽었습니다. 나도 읽으면서. 저도 전생이구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 전생담의 내용이래요. 음. 그렇구나. 부처님께서 전생에 수행자로서 나무 아래서 자선수행 중일 때 가리왕이 궁녀들과 함께 지나가다가라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전생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생담을 마치 현생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전생이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8절 내용이 너무 하남자였어. 그니까. 가리막 너무 하남자야. 그니까요. 남자가 말이야. 갑자기 만나가지고 갈갈이 저 쏟아버리고. 약간 좀 전반적으로 꼬운 남성상의 표본 있잖아요. 취향이. 저는 이런 거를 잘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요. 이것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요. 이렇게 그니까. 자꾸 그럼 이런 건 하는 어떤 좀 맞아야 돼. 좀 재수 없는 맞아야 남성의 표본.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수행자였었던 부처님께 이제 너는 무슨 수행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인욕행자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가 인욕행자라면 너의 팔다리를 잘라도 참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이제 고통에 대한 인욕을 시켜버린 거지. 그니까. 그래서 팔절 신체 그래서 아어이시라고 해갖고 뭐 내가 팔다리를 다 찢길 때에 나에게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었었다. 신기하죠. 그래서 쭉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 마음이 청정하다. 나에게 한순간이라도 노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대가 내 사지를 절단한 후 나는 복원되지 못할 것이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한 조각 한 조각 잘라냈는데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가리왕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자비심밖에 없었다. 사지를 절단한 뒤 가리왕이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하자 만약 보살의 자비심이 진짜는 내 몸은 곧 복원될 것이다. 결국 석가모니는 복원되어 다시 살아났다. 예수의 부활보다 극적이다.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여기는 그렇지? 여기는 이제 포가 떨어졌다가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합체 사시미가 되는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니까. 역시 부활 설화는 이쪽이 좀 더 세. 부활도 하고 환생도 하고 윤회도 하고 합체도 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뭐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어떤 그러니까 당연히 무신론이나 이런 비과학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만 하는 불구하고 가끔씩 뭐 이상해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우리가 아직 과학으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과학을 언젠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막 달라이라마 전생하는 과정들 이야기했었나요 저번에? 달라이라마의 전생들 보면은 티베트 불교의 대승이잖아요. 달라이라마는 죽을 때 자기가 다음에 어디서 태어날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죽고 나서 이제 판첸라마나 이런 달라이라마의 이제 다음 때 달라이라마를 찾아 나서는 라마가 이제 가서 그 지역 근처를 막 돌면서 막 쓰다가 적합한 소녀를 보면은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데 전생 이력들 다 가지고 있으면은 달라이라마 인정을 받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얘기 언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신기해 진짜. 그렇죠. 달라이라마.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적 조작인가? 거의 가깝지 않을까요?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약간 전생 체험 얘기도 진짜 많이 하는데 요새 콘텐츠 중에 아이돌 콘텐츠 중에 전생 체험하는 콘텐츠가 유행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신기했어. 근데 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가 뭐 티베트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을 하신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현재는 정치적인 거에 얽혀 있어요. 텐진가초는 13대 달라이라마? 13대였나? 지금 몇 대였지? 14세군요. 이 사람이 딱 그 13세가 죽고 나서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전생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거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어린 소년이 자기가 옛날에 가르쳤었던, 자기가 살폈던 다른 고승들을 보고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쭈르륵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됐어.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뭐지? 막 이랬었는데 하여튼 뭐 잘 몰라. 이게 사기일 수도 있고 뭔지도 몰라. 근데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제 그렇다 쳐. 근데 되게 특이한 게 그 달라이라마가 다음 환생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추대하는 이런 존재들 중에 하나를 중국이 중간에 가로채갖고 판센라마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아미타불의 화신이 있는 거죠. 달라이라마의 환생자를 지명하는 권한이. 근데 이 존재가 중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달라이라마라고 중국이 추대를 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14대가 죽으면 15대를 판첸라마가 친중적인 인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티벳의 약화를 하게 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겠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대 달라이라마가 굉장히 파격적이죠. 야, 앞으로 환생 안 함. 환생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대결을 펼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멋지다. 굉장한 앞으로 한 이제 환생 안 하고.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나요? 앞으로 환생 안 할 테니까 판첸라마가 나를 찾을 수 없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의 역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것이다. 죽으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신기하죠. 실제로 이 판첸라마가 약간 현 시점에서 좀 다양한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웃겼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윤회나 이런 것들도 참 재밌는 요소인데 저는 이거를 완전히 믿고 싶진 않지만 세상이 일단 있는 걸로 가정하고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어. 하여튼 그런 왜 그런 윤회 대결이 있다. 윤회 대결. 어. 대결을 해도 참 윤회 대결을. 하여튼 그래서 불교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이고 뭐라고 써있어? 아어왕 내가 아어왕 석절절 지혜시 내가 옛적에 신체를 갈갈이 찢길 때 아상 인사 약 유아상 무시 하면은 응생진한이라고 해요.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몸이 다 찢겨나가고 박살이 났는데도 성내고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복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근데 이 얘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하고 소크라테스 그 독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델마도사 얘기 나오고. 이거는 진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독배를 사실 마시지 않고 도망칠 수 있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그 전날에 이제 사도하고 도망가다 했을 때. 그런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죽을 걸 알면서도 그걸 기꺼이 하는 마음. 진짜로 수장성이 없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위해서 앞에 떡밥을 깔아놨습니다. TRPG의 떡밥이에요. 이 캐릭터가 이 행동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거야. 이해했지? 야,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그럴 것 같아? 나오는 거야. 돌격할까요? 이런 거지 이제. 자, 그럼 이제 돌격할까요? 캐릭터에 대한 이해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는 TRPG가 재밌으려면 그리고 TRPG가 완성도가 높으려면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 플러스 그 캐릭터를 계속 밀고 나가는 힘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을 TRPG의 어떤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이어갈 때 어때요? 우리는 고정된 형태의 입장을 꾸준히 가지고 견제하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한다면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했지만 근데 아니 씨발 저 새끼가 뭐 보면 이제 좀 더 큰 틀에서는 이 캐릭터는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지. 맞아 맞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잘 그렇게 지켜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되면은 GM 입장에서도 아 이 캐릭터는 뭐 인용이 되는 사람이다 뭐 시기하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서 본인이 보는 그 캐릭터를 본인과 동일시하지 않게끔 그 아상을 가지지 않게 되면은 내가 이 이야기 속에서의 나를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상점. 그래서 이 느껴지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나를 분리할 수 있게 된다면은 오히려 좋아 이런 마인드. 오히려 좋아라기보다는 이 이야기 내에서 이 삶 내에서 이 인과 내에서 나는 이것을 떠날 수 있는가? 내가 이것 이외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독배를 안 맞았으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크라테스의 그 설정은 그치? 맞아. 싹 다. 맞아. 얘는 그래. 이렇게 살아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됐어 이거지. 맞아. 이야기의 완성을 위한 무언가예요. 물론 이제 미나리족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의 좀 다른 얘기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작가들의 죽음이 그들의 소설을 완성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작가가 중요한 이유. 그래도 몰입이 잘 된단 말이에요. 죽음까지도.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굉장히 불경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막 그 스피노자는 이름만 읽고 이제 웃겨. 아니 네 번째 멤버. 네 번째 개본. 스피노자의 일화들 중에서도 그 찌튼 코트와 저게 있어요. 스피노자의 반지 입장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장미와 그러니까 베네딕투스 대 스피노자가 존재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카우트 주의하라, 경계하라, 조심하라. 이게 왜 있는 거냐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이 설교하고 나오다가 파문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막 그랬던데 나오다가 그 이 사람을 되게 불경스러운 이단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그 사람이 빡 뽑았는데 진짜 운 좋게 코트에만 꼽혀가지고 코트에 구멍이 났다. 맞아 이 얘기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은 오케이 조심해야 되겠군. 그러고 그냥 산 거야. 조심해야지. 그러고 끝난 거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바꾸지 못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자유로운 사람들만을 쫓고 막 그 사람들 사이에서 최대한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배하지 않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에티켓에 다루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스피노사우루스 이게 누구냐 이거. 한번 눌러본 것 같아? 이거잖아. 아니 스피노사우루스 두 번째 왜 있는데? 아니 너무 웃긴데? 공룡이 있나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니 있는 스피노사우루스 공룡이에요. 이름에 웃기다. 뭔가 AI의 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치? 네덜란드에 있는 집회예요. 옛날 집회. 지금은 더 이상 스피노를 안 쓰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사람도 이 본인의 캐릭터가 확실해. 맞아. 그래서 당신 GM이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오늘 교회 설교를 마치고 나오다가 시민이 칼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주사위를 굴리십시오. 근데 럭이 빡 떠. 그래서 운 좋게 코트에만 찍혔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야. 자, 이제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캐릭터가 너무 명확한 거야. 조심해야지. 멋있어. 우리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TRPG 의 마인드를 생각해보자. 캐릭터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이해가 명확하고 일관된 행동을 해왔다면 그게 어떤 결론이든 결국 받아들일 수 있다. 너무 오타쿠적 대화다. 너무 이해가 돼. 그래서 이게 약간 이 인용의 형태의 영역이 부처님은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살아야지 어차피 세상이 공이 안 하니까 본인만의 세계관이 너무 확고한 거야. 그래서 저 있잖아요. 뭘까? 베개 뭐라고 불러? 다키마쿠라. 다키마쿠라랑 결혼한 친구 있잖아요. 베개. 자기 세계관이 너무 명확한 거야. 오케이. 미쿠라 결혼한 사람. 미쿠랑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근데 베개만 설명했는데 이렇게 찰떡같이 안 들리는데 나는 깜짝 놀랐네. 나도 베개 이래서 무슨 소리지? 베개 맞죠? 나 이래서 바로 근데 저도 이거 뭔지 알아요. 여기 보면 이거 십덕후 맞아. 저분 진짜 너무 행복해 보여서 사진에서. 저거야말로 삶이 일관된 거지. 맞아. 그 보면은 일관성. 가끔 보면 이렇게 그런 느낌이야. 이거를
그런 삶을 살아들이고 내가 이런 세계관 속에서 살게 되고 내가 이 세계관으로 나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있으면은 사실 이 세계관을 아무도 못 부술 정도로 단단해지면 내가 이게 나한테 뭐가 들어오든 간에 이 세계관 내에서 내가 해야 될 거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부처님의 세계관은 어떤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관은 대부분이 공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나름대로 인과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가 쉽지가 않은 게 어차피 이게 인과인데 문제는 가리왕은 왜 저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가리왕 되게 하남자라고 했잖아. 쟤는 굳이 타인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맞는지 시비 걸고 확인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고 본인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은 쟤의 앞으로의 삶은 쟤가 저렇게 살면 뭐가 될까가 너무 우리한테 뻔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부처님의 어떤 세계관 내에서는 쟤는 저런 생각을 못 버리고 나면 언젠가 유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처럼 본인이 해왔었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결코 좋은 결과는 없어. 얘는 앞으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얘에게도 고통을 줄 거야만 있다면은 사실 뭐 그래요. 저도 코칭하고 있으면은 가끔 그 출석률, 그러니까 지각률 100%, 과제율 0% 있어요. 근데 그런 코칭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서 보통 화는 내지 않거든요.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얘가 이대로 있으면 괜찮다. 내가 지금 이해해주는 게 이 상황을 이해해주는 게 거의 나밖에 없는데 이게 지속되면 얘는 삶에서 정말 많은 손해를 볼 텐데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사실 나는 좀 더 커지고 조금 더 약간 초월적으로 넘어가서 솔직히 저는 팔이 잘리는데 용서할 수 없어요. 팔이 잘리는 거. 근데 옛날에 되게 비싼 순간도 있었어. 내가 3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코칭을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다 끝난 이야기니까 말해드리지만 지각을 하는데 어디니? 그랬더니 자기 머리 자르러 왔는데 머리 좀 늦게 끝나고 있대. 어딘데? 택시를 15분 거리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근데 아직 시작을 안 했대. 시작 안 했으면 오면 되잖아.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대. 뭐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 붙임머리를 한대. 붙임머리를? 이미 시간이 늦었는데? 그니까 엄청 오래 그럼 걸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취소하는 돈이 아까운 거야. 근데 되게 웃기는 거야. 코칭 비용은 본인이 낸 게 아니야. 그러나 붙임머리는 자기 용돈을 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주변에서 본인을 챙겨주는 마음보다 내가 내 돈을 썼던 게 너무 큰 거야. 근데 그걸 말하면 되잖아. 미루거나 근데 못할 것 같다고 하거나. 그치. 그래서 이제 좀 못할 것 같다라고 하기에는 못할 것 같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했었는데 상황이 감당이 안 됐지. 그래서 부모님은 나중에 이걸 알게 되고 붙임머리? 어쩌다가 2시간 늦어? 이렇게 된 거지. 2시간 반, 3시간 늦어. 근데 결국에 만나서 이렇게 잘 하고 했는데 사실 그때 어차피 뒤에 일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다리면서 쭉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받았었던 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뒤에 일정이 있었고 돈 버는 일정이 있었으면 그냥 다음에 그 자리에 갔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린 거였었고 그냥 난 내 할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와서 들어보니까 ADHD 케이스였으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인이 나한테 쓴 돈이랑 내가 내 주머니에 나가야 되는 돈의 무게가 너무 달라. 그리고 내가 타인을 실망시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겪게 될지 잘 몰라. 그리고 제일 먼저 걱정을 들었던 거는 이 상태로 살면 얘는 진짜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 운이 좋지 않으면 언젠가 타인들에게 되게 많이 꾸중을 듣거나 아니면 타인들이 되게 본인으로부터 많이 멀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나는 되게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엄청나게 그 거대한 수준의 이야기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런 순간들 조금씩 해요.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고 얘 자꾸 이러면 나중에 커서 이거 될 텐데라는 어떤 안쓰러운 순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물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못 돌아보니까 자기한테도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면 저 이야기였었을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거는 TRPG적 어떤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삶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우린 타인을 이해할 때 이런 마음을 조금씩 가지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요. 그리고 이게 딱히 그렇게까지 엄청 거대한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초를 천천히 넓혀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오늘은 이 인욕의 공부에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으면 여기까지를 이렇게 두고요. 어떤데요? 마무리로 생각나는 건 하고 여기구나. 네. 우리는 나름대로 다 비슷하게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나? 또는 타인이 나를 이해해주는 경험도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받는 경험. 나중에 돌아보면 아니 어떻게 그때 나를 맞아. 살려놨지? 막 이런 것들.
저는 옛날에 제가 청소년기 ADHD에 정말 심했었을 때, 제 후배가 저랑 되게 많이 붙어 다니는 후배가 있었는데, 가끔 제가 그 친구를 집 앞에다 불러놓고서는 2, 30분, 길면 1시간 가까이 제 주변으로 못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아직도 미안하고 여전히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래도 가끔씩 그게 참 뭐지? 나였으면 한 살 차이 나가지고 일단 나오자마자 싸대기 때렸을 것 같은데, 그냥 한숨 푹 쉬고 그냥 같이 놀았었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놀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는 여러모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크게 이 인욕이 멀리 있지는 않구나. 그리고 나 역시도 누군가의 인욕 인형으로 이루어진 들 덕분에 잘 컸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가졌음. TRPG의 법이 앞에 있었어서 매우 설명이 좋았음. 이거고요. 네. 또 다른 뭐 있을까요?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욕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감정에 대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그냥 감정을 보통 수동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감정이 날 찾아오고 슬픔이 날 찾아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슬픔이 찾아와도 그거를 내 안에서 이제 필터로 걸려서 울지 않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잘 참아내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욕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이다라는 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이 파트에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그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사실 이 파트 너무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사실 한 번에 쑥쑥 넘어가기에는 좀 내용이 많이 있잖아.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호칭에서 되게 자주 이야기를 해요. 재해석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맞아.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는 감정은 그러니까 감각이 수동적으로 찾아오고요. 감정은 수동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인과적인 어떤 인력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성적인 작용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픈데 아픈 거를 쉽게 그냥 불쾌감으로 느끼는 어떤 강한 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가끔 그 인력을 넘어서 그걸 쾌감으로 바꿔내. 예를 들어 공부할 때도 비슷해. 어렵고 끔찍한데 누군가는 그거를 좋은 해석 속에서 자기가 상상하는 기쁨으로 바꿔내요. 맞아. 그런 것처럼 실제로 감정도 꽤 수동적인 것처럼 움직이긴 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인욕이라는 지점이 사실상 이런 어떤 해석의 능력이랑도 많이 다 있는 개념 같다라는 생각을 맞아. 자주 하긴 해요. 그래도 그 칭이랑 많이 느껴지는 지점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기도 하고요. 저게 딱 제 논문의 예전 주제였던 오. 감정에 대한 감정과 이성의 어떤 조화? 오. 감성과 이성? 저런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그게 뭐야? 웃기다. 이렇게 해서 재밌었다. 다음 시간에는 6, 7, 8, 9 딱 보면 뭔가 딱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금강경을 하는 시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